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수익률 어느 정도의 또 변동폭이 생겼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은 여전히 김지훈, 오현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178%대 유지하고 있고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투입한 LG전자가 지금 4%대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마이너스 5% 그리고 호텔신라가 40%대에 드디어 진입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더 높아졌고요. 이노션도 수익입니다. 원익 IPS만 소폭 손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이청원, 오창록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36%대를 기록 중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슈맥스와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하림이 소폭씩 하락하고 있고요. 모나미가 마이너스 6%대입니다. 하지만 안트로젠이 23%의 수익이 나오면서 수익률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종목 모두 보유 관점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송동현, 정희진 팀인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18%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지금 수익이 소폭 났는데 매도 처리가 오늘 됐네요. 에이프로젠 KIC, 현대건설, G3BNT는 마이너스 구간이지만 모두 보유 관점이고요. SK하이닉스 수익 구간에서 보유 관점 유효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4위 팀은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이고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55%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면 아프리카 TV가 31%대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비즈니스온도 11%대의 수익. 하지만 한전기술, 삼성 SDS, 삼성전자가 모두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팀입니다. 최명성, 윤병호스타 팀이고요.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62%대까지 빠졌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SK머티리얼즈는 소폭씩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마이너스. 하지만 보유 관점은 유효합니다. 다음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5위는 최명성 소장의 웰콘이 여전히 달리고 있고요. 4위가 김영철 스타의 아프리카TV, 3위가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40%대 수익으로 올라왔습니다.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랜이 48%대, 그리고 김지훈 대표의 신세계인터내셔널 126%대의 수익입니다.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 다음과 같습니다. 에코프로, 에이프로젠 KIC, 현대건설, OCI, 네오팜. OCI는 동일하네요. TK케미칼, 그리고 이마트, 아난티, LG 생활건강까지 모두 10종목 함께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슈퍼듀오 매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룰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10분이 함께합니다. 하루에 2분씩 한 팀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요일 닷새 동안 총 10분이 함께하게 되고요. 이 2분은 한 팀으로 한 개 포트폴리오 총 5개 종목을 운영하게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1인당 5종목씩 총 10종목의 신규 종목을 제시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은 편입을 하게 됩니다. 수익 실험과 매도는 참여자가 언제든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지금 보내주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시황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전 시간대보다 조금 더 커져서 2440선이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243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31포인트대의 하락 흐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0포인트대 장중 초반에 출발을 해서 2428포인트대까지 급락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조금의 지금 낙폭 회복이 있었지만 여전히 낙폭은 1%가 넘게 꽤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4,70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개인은 반대로 3,617억 원이나 매수합니다. 기관도 500억 원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가운데에서는 현재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가 주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67포인트대까지 낙폭 줄였습니다. 그래도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이 낙폭을 조금 더 줄이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871포인트 출발해서 862포인트대까지 한 1시경까지 쭉 빠져내려옵니다. 그리고 소폭씩 계속해서 낙폭 만회하면서 현재 867포인트대까지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기관 여전히 삽니다. 기관이 29억 원 사는데 금융투자투신연기금 골고루 소폭씩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341억 원 사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나서 246억 원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원달러 환율 1,080원대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4원 60전 상승했고요.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낙폭이 꽤 큰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점검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에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흐름들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이 FOMC 회의의 영향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통 FOMC 회의가 끝나면은 어쨌든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많이 접근하는데 이번에는 혹을 뗀 게 아니라 혹을 더 붙였다라는 쪽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매파적 분위기가 높아지는 부분들, 특히 위원들 15명 중에서 8명이 4차례 올해 금리 인상까지 찬성한다. 이런 어떤 점도표에 올라간 부분들이 시장의 부담감의 요인들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일단 미국 중심으로는 이번에 나온 성명서나 흐름을 봤을 때도 경제적인 자신감이 상당히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인데 이게 단지 이제 미국만의 문제라는 흐름들이고 그러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살 길을 찾는다라는 관점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반대로는 신흥국 관점 쪽에서는 오히려 이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이제 기이한 현상들이 또 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 강하게 돌파는 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달러화 같은 경우도 막판에 하락세로 전환되는 만큼 아직 그렇게 큰 변화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생각 들고 있는데 그래도 기대한 수치 흐름에 비해서는 오히려 매파적인 분위기가 컸다는 데 따른 압박감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오늘 이어질 22 통화정책회의에서도 비슷하게 지금까지 이어졌던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긴축 관련된 쪽으로 발걸음이 옮기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큰 그림상은 신흥국 관점 쪽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염두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어제 또 선거 관련돼서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관련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되게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이지만은 일단 지금 정부의 정책에 좀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높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상 가장 먼저 어떤 안보와 관련된 쪽에 무게를 두면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일단 그 다음 정부 정책의 다음 우선순위는 경제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어떤 실마리를 풀어나갈 그럴 어떤 정책적인 힘은 실어줬다라는 관점 쪽에서 나머지 흐름들은 기대는 해볼만 하다라는 관점들인데 아직 좀 더 긴 시각이겠죠. 또 하나 오늘 또 급락하고 있는 남북 경협 테마 관련돼서는 차익 매물이 일단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슈가 끝난 다음의 변화, 거기다가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 나왔던 합의문들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4개의 조항 중에 4개의 합의문 중에서 1개밖에 공개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흐름들은 일단 아직 유보적이다라는 관점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무엇보다 북한이 어느 정도 변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여러 가지 회담이나 일정을 통해서 구체화된 사업 쪽으로는 계속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는 관점 쪽에서 조정 시에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지금 시장의 큰 그림상은 신흥국에 대한 불안감들이 가중되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큰 숲을 좀 더 확인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적정 현금 가져가면서 대응하자,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데요. 남은 시간에 저희가 또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남북개혁주가 차익 매물을 받으면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약 바이오 업종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이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한 달 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바이오주를 순매수했는데 대표적으로 HLB라든가 메디톡스, 바이로모드, 셀트론 제약, 휴젤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에 강한 반전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섹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가장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송동현, 정희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현재 마이너스 18% 나오고 있고요. 종목별로 수익률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수익 나는 종목 2종목 그리고 손실 나는 종목 3종목입니다. 하나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송동현 팀장의 종목부터 먼저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KMW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KMW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추세 상승을 잘 이어나가다가 이제 3만 원 근처의 어떤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코스피 증시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같이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4영업일째 어떤 조정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우선은 단기 추세로는 부진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 처리 이후에 회복 시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처리를 하고 회복 시 접근하는 전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투자 포인트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프로젠 KR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공시가 나왔었죠. 일단 어제 공시가 나왔었는데 그 공시가 A프로젠 KRC가 A프로젠 바이오로직스, 비상장인 A프로젠 바이오로직스를 1175억 원에 이제 해당하는 지분을 인수하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프로젠 KRC가 이제 A프로젠을 인수를 함으로써 A프로젠으로 바뀌는 그런 합병 작업을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워낙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고점 13,500원을 형성하고도 지금 종가 부분까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호재들이 좀 반영이 되고 좀 주가 추이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남북 경협주가 현재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76%까지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인 어떤 테마를 타고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큰 수혜주로 볼 수 있는 현대그룹에 있어서도 가장 1차적으로 인프라 그리고 건설 관련된 업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대한 이익적인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보유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수익률 대결인 만큼 좀 더 흐름이 안 좋아지면 다시 다른 종목을 대체를 해야겠지만 우선은 가져가는 전략을 통해서 좀 더 회복을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두 종목은 보유 관점, 한 종목은 지금 수익률 둔화로 소폭 이익 구간에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 두 종목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어떤 수익을 모두에게 떨어질 만큼의 어떤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미국 기준금리 0.25%를 인상을 시켰죠. 그러면서 달러 강세, 우리 원화는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에서는 신흥국 시장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에서는 긴장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이 주식 시총 1, 2위를 달리는 주식들이 매도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좀 보았을 때는 이 매도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이라는 이런 이슈가 있죠.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중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또다시 시총 1, 2위 이런 종목들로 모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G3BNT입니다. G3BNT도 5월 30날부터 5영업일 정도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3영업일 하락을 하고 오늘 좀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G3BNT도 뇌종양 교모 세포증 치료제 임상시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된다고 하고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 좀 더 충분히 기대를 해도 좋다는 뜻에서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보유 관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오늘 신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들어갈 자리가 생겼고요. 먼저 신규 종목을 살펴본 뒤에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10종목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에이프로젠 KIC, 현대건설, OCI 네오팜, OCI K케미칼, 이마트 아난티, LG생활건강까지 5종목씩 총 10종목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송동현 팀장의 추천 종목부터, 신규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에코프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실 테지만,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이슈 자체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환경 이슈에 집중이 됐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분에 착안해서 일단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은 만큼 종목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제 전기차 쪽이 상대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는 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NCA라고 해서 코발트 관련된 전기차 재료 관련된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원래는 이제 전동기라든지 e-바이크 등등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전동 공구에 많이 쓰였다면 이제는 전기차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쪽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화이트리스트 중국 쪽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관련된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화이트리스트에 이제 등재가 되면서 중국발 2차 전지 수출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GM과의 어떤 합작사 에코프로 GM을 통해서 전구체 소재에 대해서 수출이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을 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흐름도 리튬 이온 이제 배터리에서 전구체 배터리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효율이라든지 전력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신기술 쪽으로 계속적인 연구개발 확대와 그런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GM을 통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은 전구체 소재에 대한 수출 확대가 기대가 되는 점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재료를 생산하는 어떤 기업인데 하반기에 상장을 통해서 또 에코프로 수익성에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 관련된 NCA 물질에 대한 재료를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시가총액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어떤 주가 상승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 확대를 통해서 계속적인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SK이노베이션과 협력을 해서 유럽 쪽에 신규 공장을 짓고 관련된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넘어서 유럽, 미국 쪽으로까지도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흐름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메가 트렌드에 가깝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굉장히 또 지금 규모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에코프로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을 일단은 45,0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손절 가격을 37,500원을 잡고 일단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이프로젠 KL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이 상대적으로 약간 차별적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경협주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 자체가 성장성은 의심할 여력이 없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수급적으로 개선만 된다면 셀트리온 역시도 빠른 회복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차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좀 주가가 회복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에이프로젠 KRC도 역시나 좋은 공시가 나왔는데요. 어제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와의 지분 양수를 통해서 에이프로젠 KRC가 에이프로젠으로의 어떤 변신할 수 있는 한 단계 과정이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KB투자증권에서 역시 에이프로젠과의 합병 프리미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예전에 리포트를 통해서 공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앞으로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회사의 어떤 시장 확대, 이런 부분에 역시 에이프로젠 KRC도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여지고요. 최근에 충북 오송에 2,500kg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함으로써 역시나 신규 수요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부족하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과 수주가 부족하다면 새롭게 신규 투자를 할 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바이오 산업을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좋게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3위에 해당하는 에이프로젠 역시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정부 규제에 대한 완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신사업 확대 기대감 등이 또 에이프로젠 KRC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다이노사로부터 기술 양수를 통해서 신약 개발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역시 남북 경협주의 하나고요. 그동안 건설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지지부진했어요.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요즘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그리고 또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도 해외 쪽으로의 어떤 플랜트 분야의 수주 가능성 확대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의 어떤 주택 수요는 계속적으로 견조한 편이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경협, 다양하게 개발 산업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대표적인 현대라는 그룹 자체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거의 제1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향후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해외 플랜트 수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성장성 대비를 했을 때 현재의 어떤 매력, 현재의 밸류에이션 면도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의 매수 목표가를 10만원, 손절 가격을 지금 표시는 좀 잘못됐는데요. 65,500원으로 잡고 죄송합니다. 62,500원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손절가 62,500원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사실 급등락이 있을 만한 굉장히 그런 종목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이게 워낙 그렇죠. 무거운 종목이어서. 네네. 최근에 이 변동성이 엄청났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될까, 그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과 같은 변동성은 쉽게 나올 수 없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우선은. 자, 그런 이유가 왜냐면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선물 옵션 만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또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현대건설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극심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현대건설 차트만 보더라도 뭔가 새로운 성장기에 진입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런 시기라 보여지는데 근데 과거와 같은 작은 변동성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변동성이 일어날 거라 보고 있고요. 오늘과 같이 극심한 변동성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으면서 충분히 우상향하면서도 좀 등락도 조금 있는 옛날과는 다른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일단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좀 있어주는 것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다른 인프라 관련된 주 그리고 건설주를 모르시겠다 생각하시면 안정적인 현대건설을 매수를 해주시는 게 더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가운데서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OC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최근의 흐름이 매우 부진합니다. 자, 그 이유로는 역시나 중국의 보조금 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의 어떤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워낙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냥 수요가 막강했고,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진출하면서 그 이익을 같이 얻고자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 기업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역시나 OCI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폴리실리콘 단결정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작아지는 시장이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미리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만 살아남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나을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지금 가격대 아직까지 안정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맞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OCI 역시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태양광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화학적인 부분은 일단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화학 섹터 역시도 주가 회복을 하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학 섹터 쪽에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신용 등급이라든지 향후에 바이오 사업에도 진출했다는 점, 이런 점에도 OCI의 어떤 투자 관점을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네오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 같은 경우도 뭐 국내 성장만으로도 현재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의 어떤 관점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국내의 계속적인 성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1Q만 해도 전년 대비 33% 정도의 이익에 대한 성장성을 확보를 했고요. 6분기 동안 계속적인 이익에 대한 부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아토팜이 국내 15년 연속 브랜드 가치 1위에 등장하면서 향후에 중국 진출함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또 산화 제한 정책을 폐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아토팜에 대한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은 중국 진출했을 때의 어떤 네오팜 가격에 시가총액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신다면 매력적인 투자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가의 매수, 목표가를 7만원, 손절가를 51,0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지난주에 단기 접근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은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초반에 올랐는데 막판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시점에서 초반에 어느 정도의 짧게 수익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익이 좀 극대화가 됐을 것 같고요. 혹시나 못 파신 분들은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단기 접근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저는 바이오 종목을 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A% 캐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급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되면서 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제 공시가 발표가 되면서 본격적인 합병 준비의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과 그다음 시장에 대한 크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좀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A프로젠 KIC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비어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 신규 종목, 추천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OCI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OCI가 중국에서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대 심리가, 투자 심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하한가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량도 꽤 많고 계속되는 하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중국의 어떤 보조금 삭감에 의한 주가 하락이나 OCI 자체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 트렌드는 세계에서 거부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과열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의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중국 내부에서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미중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내의 관련한 태양광사들도 많이 이런 하락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OCI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규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아집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규제하는 것을 계속해서 중국에서 계속할 것이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이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보아지지는 않고요. 그 보조금 삭감과 더불어서 좀 타격을 준 것이 그 설치의 차단입니다. 자체적인 그 설비 투자에 있어서 아예 설치를 차단하는 중국에서 좀 강력한 지시를 내렸는데 이러한 강력한 지시는 계속해서 오래 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이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서 OCI에도 충분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지금 이 하락세가 좀 올라가는 내장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염두를 두시며 투자를 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TK 케미칼입니다. 환경 관련주들을 이렇게 같이 보다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TK 케미칼은 버진 페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페트와 버진 페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버진 페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는 실제로 전 세계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불릴 만큼 전 세계의 폐지며 페트병이며 이런 쓰레기들을 수입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돈을 벌고 환경에 대해서는 좀 눈 감아두는 그런 식의 나라를 경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요즘은 환경 규제를 아주 엄격히 하고 그러면서 환경을 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전 세계의 재활용 페트들을 다 수입하여서 땅에 묻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식으로 매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중국의 어떤 수입원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그것을 중국에서 막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러면서 지금 이 헌 페트들이 갈 곳을 잃은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제지 회사들이 같이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끊으면서 이런 대체 수요는 헌 페트가 아닌 새 페트를 생산하여서 판매하는 회사로 당연히 쏠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제1 가장 큰 이 페트 생산 업체가 MNG사가 있었는데 되게 오랫동안의 어떤 경영난에서 그것을 못 이기고 지난해 말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회사들에 당연히 그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를 봤을 때 앞으로 올해부터 해서 2020년까지는 새로운 이것에 대한 증설이나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경영 실적을 잘 이어가고 있는 회사에게 수급이 몰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가치 투자식의 접근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최근에 상승장이 있었다가 오늘 좀 4%대 큰 하락장이 있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투자를 하셔도 안전하게 이 환경 관련하여서 이런 섹터에 이목이 집중될 때 충분히 수혜를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이마트입니다. 네, 이마트도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리테일 유통사들 중에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마트 자체의 어떤 경쟁력, 이 할인점의 매출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메꿔준 것이 지난 1년 동안 노브랜드, 이마트24, 신세계푸드, 그리고 스타필드였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매출들을 메꾸고 있었고, 스타필드의 매장 운영의 어떤 안정화에 따라서 이익이 올라감에 따라서 탄탄해지는 이익 구조 개선이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와 신세계사가 함께 온라인 부분에 따로 투자를 하여서 그것을 신세계 이마트 자체만의 어떤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트라는 특성 때문에 이것이 대부분 식품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 반 동안 운영을 해왔고, 지금 매출을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트래픽을 늘린 상황에서 이런 상품군들을 식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리빙과 의류 쪽으로도 이런 상품군을 늘리고 있는 작업을 이마트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고객들에 대한 고객들의 그 뎁스, 매출 개인당 매출을 크게 하는 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마트의 어떤 실적에도 당연히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아지고요. 최근에는 필리핀 농림부와 함께 투자 의향서 LOI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필리핀의 식품을 판매를 확대한다는 그런 의향서를 체결을 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그 필리핀의 그 식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50% 넘게는 모두 필리핀 과일, 우리가 잘 아는 망고, 바나나와 같은 이런 과일들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은 1,100억 원대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의향서를 체결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쪽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더욱더 기대를 할 것이고, 필리핀, 동남아와 좋은 관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마트의 의지로 보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순간 지금 이번까지 이마트의 어떤 운영시간 축소, 11시까지만 운영시간 축소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을 낮추었다든지 이런 악재들이 지금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경쟁력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 검증이 되는 순간 그것이 주가로도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아난티입니다. 아난티도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남북 경제 협력과 함께 좀 다시 재주목을 받아서 급등을 했습니다. 아난티가 보유 중인 그 금강산 아난티 리조트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복구 비용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할 것인 확실하지만 남북 경협에 대한 기업 피해 지원 대상으로 지금 선정이 된 바 1,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보전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방책이 생긴 셈입니다. 그럼 이것은 아난티에게 아주 큰 호재이고 기대를 충분히 하여도 좋고, 이것이 기대 심리로 이루어져서 급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회담을 앞두고 봐야 할 거지만, 이 아난티의 남북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난티 리조트의 매출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매출은 리조트의 분양 매출과 그리고 숙박업이나 여러 가지 운영 관리비, 판매 관리비, 판관비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새로운 리조트나 뭐 호텔을 새로 오픈을 하여야 생기는 이 분양권과 그리고 계속해서 운영이 지속적으로 고객 유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야지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판매 관리비 부분 두 가지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계속 탄탄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부산 힐튼, 아난티 힐튼과 해운대 아난티 리조트에 대해서는 분양이 끝났고 이것에 대한 판매 관리비, 그 운영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아난티 남해 등기제 분양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매출 실적에서 기인하는 주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올해 말까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아직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체화가 된다면 충분히 지금 어떤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실제 주가로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G생활건강입니다. 계속해서 LG생활건강이 지금 최고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146만 9천 원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의 이러한 움직임은 어떤 북한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당연히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충분하게 가장 크게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연일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럭셔리 브랜드 후에 대해서는 중국 자체 내에서 지금 매장 수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지의 대도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도시들에서도 가장 최고급 그 백화점들에서 매장을 앞다투어 계속 오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백화점의 어떤 매장들의 개수와는 차별화될 만큼 아주 많은 수들의 매장이 오픈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으로 LG생활건강을 크게 평가하는 지금 국내 투자자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화장품의 특성상 그 이익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좀 탄탄한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다른 화장품주들과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셀트리온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나요? 셀트리온은 결과는 좋았고요. 셀트리온이 유럽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 그리고 또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바이오 위탁 개발, 위탁 생산에 대해서 한다라고 발표가 계속 있으면서 오늘 1.4%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횡보를 하면서도 꾸준히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 남북 경협주의 차익 그 매물 실현들이 어떤 성장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도 또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점에서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저희가 단기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 5종목 가운데 있겠습니까? 네, 오늘은 TK케미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큰 하락폭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5%에서 15% 정도는 단기 급락에 대한 다시 오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오늘 정도 2,4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여서 좀 손절가를 2,300원 이렇게 좀 짧게 잡고 대응하셔서 2,500원, 2,650원 정도 대응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K케미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제 변동 사항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도현 팀장님, 이번 주에 한 종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새로 들어갈까요? 네. 일단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기차 시장이 워낙 지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역시 실적 역시도 좀 좋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이제 오늘 같은 하락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세적으로도 아직 조금 살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일단은 에코프로를 편입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는 부분, 그리고 에코프로의 어떤 실적이 확대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에코프로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오늘 종가에 들어가나요? 네,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새롭게 진입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변동이 생겼고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5종목입니다. 에코프로가 새롭게 제일 상단에 신규 편입이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을 모두 보유 관점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오늘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6724번님의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 3,200원의 비중 30% 홀딩할까요? 손절할까요? 지금 어떤 기로에 서 계신 것 같은데요. 송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관련된 검사 장비 생산을 제품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아도 현재 2017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악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3,200원까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일단 매수를 하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일봉 기준으로 한번 돌아서 보면 3,200원이 가격대가 이 구간이라 보여지는데 약간 우리가 이렇게 뒤로 돌려서 봤을 때, 그리고 3,200원을 매수했을 때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상승할 것 같은 자리라고 봤는데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진 케이스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좀 대응에 대해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전저점 2,877원을 깼을 때는 과감하게 일단 손절을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일단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요. 지금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우선 실적에 대한 확대 부분이 일단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디스플레이 업계 자체가 현재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다 OLED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아마도 소외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LCD의 어떤 시황, 산업에 대한 시황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LCD 패널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도 이 HB테크놀로지의 주가 하락을 이끈 요소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차트적으로도 아직 별다른 회복 징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에서부터라도 좀 손절을 하셔서 좀 좋은 가격대, 그리고 괜찮은 차트에 있는 종목을 좀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우선은 근데 계속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2,877원까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6724번님의 문자에 대한 답을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09번님, 현대시멘트 64,000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60%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관심이 많은 현대시멘트네요. 예. 네. 현대시멘트에서 어제 큰 거래량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만 지금 15%를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64,00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아마 이때 기대를 더 하시고는 마음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요. 먼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남북 경협이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계속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60%의 이 높은 비중이 가장 크게 좀 발목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지금 이틀간 보였는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비중을 좀 낮추셔서 그렇게 된다면 내일 다시 앞으로 또 다른 하락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다시 재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시멘트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남북경협주도 뭐 마찬가지로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남북경협주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해주신 편이고요. 4252번님께서 코나이 26,000원에 비중 15% 매매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송도현 팀장님, 코나이는 어떻습니까? 코나이는 일단은 결제를 담당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전자결제 관련된 회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았다가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2015년 8월부터 해서 5만원까지 도달했던 회사가 현재 13,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전자결제의 시장에서 주도권이 밀리면서 굉장히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점차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SPC 그룹과의 어떤 제휴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6,000원에 생각하시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6,000원이면 거의 2배 이상 떨어진 그런 지금 가격대인데요. 우선은 엄청난 실적 회복이 아니고서는 일단 2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판단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 시점을 저는 2만원대로 잡고 있어요. 2만원 정도 때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비중 축소를 일단 해보시고 남아서 운이 좋아서 26,000원까지 도달했다. 그러면 그때 원금을 전부 다 정리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전자결제 회사 자체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나이가 주 고객사를 확보한 만큼 일단은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좀 더 홀딩한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지수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426포인트대까지 빠집니다. 낙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1.73%대까지 하락이 진행이 됐고요. 40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2,450포인트대부터 2,420포인트대까지 쭉 빠졌다가 소폭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3시 이후에 급락이 다시 나오면서 저점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2,426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입니다.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5,296억 원입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까지 있어가지고 변동폭도 꽤나 커졌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하락 쪽에서 계속해서 변동폭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4,799억 원 순매수하고요. 기관은 235억 원 소폭 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삼성전자 2% 가까운 하락, SK하이닉스도 1.58% 하락, 포스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모두 빠집니다. 셀트리온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대의 급락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삼성물산, KB금융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2% 전후에 낙폭이 기록을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한 종목을 제외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파란불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도 전체적으로 흔들거리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863포인트대. 조금 지지를 받나 했는데 바로 하락하네요. 1.37%대까지 하락이 커졌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871부터 861까지 빠졌다가 조금 소폭 반등을 하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 쪽으로 더욱더 하락폭이 커졌고요. 861포인트, 860선 간신히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외국인 매도 물량 더 늘었습니다. 329억 원, 기관은 소폭 22억 원 매수하고요. 개인 양시장 모두 매수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405억 원 지금 순매수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선방합니다.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모두 상승한다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하락장에서 3.95%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라젠 보합이고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나노스 하락하는데 바이로메드 4%대까지 낙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까지의 상황인데 HLB도 2% 하락하면서 10만원 지금 간신히 지지받고 있고요. CJENM도 9만원 무너진 상태에서 86,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상승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3.46%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펄어비스가 14,000원 상승하면서 7%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펄어비스가 그동안에 20만원 후반대부터 쭉 밀려 내려오면서 10만원대까지 하락했던 영향이 큽니다.
목요일장 모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이 됐고요. 지수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송 팀장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나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눌렀고 이런 부분이 또 달러 강세에 대해서 이끌어졌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의 자금 유출이 안 그래도 이제 심한데 이런 부분이 역시 고스란히 코스피 시장에 녹여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따라서 업종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성장 업종 중심으로 계속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여집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한 템포 더 쉬어가는 구간이라 보여집니다. 일단은 달러가 그래도 FOMC 회의 이후에 약세를 살짝 터졌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흐름이 더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 경제가 좋다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미국에 대한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템포 지금 쉬어가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증시가 좋아지는 국면에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성장 업종 중심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하는 업종 위주로 포트를 현재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희진 연구원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변동성이 큰 날이었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IT 이런 시총이 큰 종목에 중장기 투자를 하고 메가 트렌드 이런 전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집중을 해서 좀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장에 대한 간략한 전략들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에이텍스 정희진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1.88%나 빠졌습니다. 2,422포인트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나 빠졌네요. 864.4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5원 90전이나 올라가면서 1,083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아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가종 시장도 1.84%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1.2% 하락했는데요. 아신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도 어쨌든 뭐 잘 끝났다고 했고 또한 어제도 선거가 어쨌든 뭐 여야 어떻게 정리가 됐는데 예상보다 국내 증시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참 눈에 좀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직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가 1260억의 매도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약 5296억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는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오히려 외국계는 오늘도 5천억 이상의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좀 리스크가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여운이 남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문을 좀 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뭐 북미 관련주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DNA 링크 그리고 DR텍 두 종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아신 것처럼 오늘 FMC 때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 3월달 그리고 오늘 6월달 올렸기 때문에 은행주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어저께 성적이 나왔죠. 서울시장 관련돼서 안철수 테마주 즉 안철수 관련주가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었죠. 오늘 저녁부터 러시아 월드컵 열리는데요. 월드컵 테마주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가 DNA 링크라는 종목인데요. 어쩌면 약간 생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DNA 링크가요. 어떻게 보면 훼손된 그 DNA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의 DNA다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상한가를 갔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 있는데요. 자, 북한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소위 그 합의서를 보이는 합의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합의서 4개만 말씀드려볼 필요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평화적으로 좀 잘해야 되겠다는 거 첫 번째 팩트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의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어떤 체제를 다시 한번 공고해야겠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즉 북미 아니 북한과 남한 측 판문점 회담을 조금 더 공고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가장 눈에 띄는 것입니다. 포 앤 P&A라고 그러죠. 포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전쟁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IA 같은 경우에는 미싱인 MA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지난 6.25 전쟁 때 미군이 북한에 그 유해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관련돼가지고 DNA 링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전자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보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DNA 링크가 이런 이슈가 있면서 오늘 상한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관련돼서 DR텍 이 종목을 말씀드려볼 필요 있는데요.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2,590까지 갔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약 18%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DR텍이 어떤 종목일까요? 자, DR텍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지뢰, 탐주 관련돼가지고 예상보다 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오늘 DR텍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특징주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군대도 갔다 오셨겠지만 통상 우리가 전방을 가보면 지뢰 금지 또한 MIN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DR텍이 이런 부분 관련돼가지고 즉 터치는 안 하지만 이쪽에 지뢰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뭐 정부가 국방부가 발표되고 있는 남한의 지역 관련돼서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1,100여 개소 그리고 약 97만 여발이 있답니다. 결국 그 미싱인 애매해가지고 우리가 미군 유해를 어떻게 조사하게 된다면 어쩌면 DMZ 이런 주에 있을 것인데요. 결국 DMZ 통해서 유해를 조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지뢰 탐지를 통해서 지뢰를 제거하고 나서 가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어떻게 보면 DNA 링크 그리고 DR텍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특징주기 때문에요. 남북 경협주는 급락했지만 이 두 종목들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은행주에 대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행주 FMC 회의를 통해서 오늘 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했지만 한국의 대출금리는 올리지 말라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 기본적으로 KB금융 비롯해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기본적으로 은행주가 이제는 관치가 아닙니다. 즉 정부가 어떤 얘기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렸다면 은행주가 지금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긴 롱텀으로 보면 결국 은행주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신 것처럼 미국 FMC 때 회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용에 대해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이번에 잠깐 좀 말씀드려볼 것인데요. 자, 오늘 새벽에 미국의 FMC 때 기준금리 인상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프레스 릴리를 통해 나오는 내용 주된 내용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전 라이징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미국의 FMC가
이제는 9월달 때로 12월달에도 2번 정도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FOMC 때 기준금리를 1.5%에서 2% 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서 보셨던 한국의 은행주는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국이 2번이나 기준금리 올리게 된다면 한국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올릴 수 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은행주에 대한 리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안철수 테마주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안철수 테마주가 그동안 주가 급등 급락했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테마주 지난 4월 달입니다. 4월 4일 날 안철수 의원이 나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겠다. 그 이후에 주가 약세를 보고 있는데요. 알랩이 6% 그리고 써니전자가 11.5%. 실은 써니전자는 그동안 했던 얘기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안철수 테마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공시를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써니전자는 안철수 테마주와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안철수 관련주가 이제는 상승할 여력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제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박원순 그리고 김문수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다는 걸 보면 안철수 테마주의 주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테마주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월드컵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죠. CJ E&M 그리고 SBS 미디어홀딩스, 하림 마니커. 하림 마니커가 왜 올라왔을까요? 기본적으로 월드컵을 보시면 저녁에 하게 되면 통상 많은 분들이 맥주도 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치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런 치킨 종목도 드시기 때문에 월드컵 수혜주가 예상보다 수혜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주가는 오히려 약세를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 11시 10분부터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이 이제 오프닝을 열 예정이고요. 한국과 스웨덴이 지난 6월 18일 앞으로 며칠 남았는데 6월 18일 날 저녁 9시에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퀘션마크가 있었죠. 월드컵 수혜주가 왜 이렇게 못 올랐을까 이런 평가가 있는데 몇 가지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 아시는 것처럼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뜨겁게 했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어저께 끝났던 지방선거 이런 이슈 속에서 예상보다 좀 가렸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6월 18일 날 저녁 9시에 한국과 스웨덴이 열리게 된다면 어쩌면 그때부터 월드컵 수혜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를 좀 가지면서 오늘 5개 종목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요. 북미 정상회담 관련돼가지고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쥐는 즉 비핵 관련돼서 이벤트를 못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오늘의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약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11월 중간 선거 관련돼가지고 예상보다 수혜를 좀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한국과 미국 증시를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밀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 김봉관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하락 속에 국내 증시도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실망감과 외국인 및 투신의 매도세로 양시장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가운데 합의문에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나 한반도의 안전적인 평화체제 구축 등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만 최대 관심사였던 CVID는 빠졌으며 핵무기 반출 사찰 범위 등 민감한 내용도 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은 구체화보다는 서면에 그쳤고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지의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분석되어서 향후 비핵화나 제재 해제 등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재부각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남북 경협도 전반으로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남한과 북한, 러시아가 합의할 경우 3년 내에 북한을 경유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러시아 천연가스를 한국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 하성밸브 등 일본 남북로 가스관 그 관련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그 강한 섹터는 유전자 치료제 분석이나 타이어, 일부 페인트주, 일부 2차 전지 전기차 등이 있었고, 약재 섹터로는 시멘트, 레미콘, 철도, 아스콘 등 남북 경업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금일 특징 섹터로는 그 유전자 치료제 분석 관련주가 그 전사자 유해 발굴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주요 그 합의문을 통해서 전쟁포로 송환 및 그 실종자 유해 발굴 약속을 하면서 감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 DLA 링크 등 유전자 치료제 그 분석 관련주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시장 또한 그 성장 기대감의 일부 관련주도 상승을 했는데요. 2차 전지 시장은 그 중대형 전지 시장이 소형 전지 시장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기차와 ES 시장이 2차 전지 성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뭐 관련주는 이제 P&E 솔루션, 유진 머티리얼스, 코스모 신소재 등 그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일은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 환율이 1,085원이나 한 1,095원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환율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며 금일 지수 하락폭은 컸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지수는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걸 예상되어지고 있고 당분간은 그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박스권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전략이 유효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장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금요일 그 시초가 공략 종목은요, 예. 코텍입니다. 예. 글로벌 슬롯머신 그 1, 2 업체는 이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카지노용 그 모니터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상 최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고객사의 그 커버드 제품 비중 확대와 따른 그 제품 믹스 개선으로 카지노 모니터 부분의 그 영업이익률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그 현금성 자산이 그 시가총액의 한 절반을 상회하는 등 그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또 1분기 매출액은 717억, 영업이익은 8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92% 증가했으며 순이익 또한 그 6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금요일 그 매수가는 그 시초가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9,200원,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코텍 내일 한번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김봉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